읽으려면은 굉장히 어색해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거의 이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선문답 방식이죠. 대단히 비유적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라고 하는 곳에다가 모든 것을 다 담다 보면은 천상 그 비유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슨 뭐 점술서 같기도 하고, 대단히 통치서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대단히 뭐 천문학을 뭐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두루두루 세상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그러니까 주역 공부라고 한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가끔 가다가 주역이라는 걸 공부하면 뭐 될 것 같다 해서 가끔 전국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있습니다. 공부 못해요. 항상 뭐냐면은 기본부터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차곡차곡 잘 다졌으니까 한번 해본다라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것 두루두루 여타의 다른 것들을 알고 공부하면 쉽습니다. 이 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음양 오행도로부터 시작해서 이걸 그림으로 잘 그려놓은 사람이 송나라 때 그 누구죠? 저기 주렴계 선생인가요? 주렴계 선생 말고 또 한 분이 누구죠? 황극경세 쓰신 분. 소강전 선생. 소강전 선생인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보면서 이제 워낙 그 예지 능력이 많으니까 고집 무너지겠다 바로 나와라 그런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야, 대단한 분이다 하니까 또 그 밑으로 또 공부하러 들어가겠다, 얼마나 사람들이 또 벌떼같이 모여들었겠습니까? 이분이 그냥 받아줬겠어요? 야, 너 나가 저 진사벼슬이라도 하나 하고 오지 않았으면 안 받아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사 사는 이치뿐만 아니라 세상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스릴 줄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서 공부해서 뭐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이라는 게 공부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다행히도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안 한다 해서 다행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사 두루두루 경험이 좀 있으면은 이런저런 것들을 들여다볼 줄 아니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또 밟아 올라오셨기 때문에 하실만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헌전 제2절이죠. 문헌전 제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적선지가는 필류역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항하나니 신시기군하며 자시기부 비일조일석지고라. 기소유래자 점의니 유변지 부조변냐니 여괄 이상견빙지라니 개언순야라. 이 문헌전 제1절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초유의 문장을 공자가 다시 한번 설명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되냐면은 이상이면 견빙이 지하나니라 라고 한 문장에 대해서 공자가 이상견빙은 뭐라고 그랬나요? 음시응야라 그랬죠. 음이 비로소 엉기어 지미니 순치 기도하여 그죠? 그 도를 순이 이루어서 지견빙야라 그래서 얼음에 어는 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공자가 뭐라고 했냐, 이거 인광보라 그랬죠. 인광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인사적으로 뭐라 하냐면 적선지가 필류여경하고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선불선지가는 불선함을 쌓은 집안은 필류여항하나니 반드시 남은 재앙이 있느니 바로 신시기군하며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며 자시기부 자식이 그 아비를 죽임이 비일조일석지고예라. 어느 날 하루아침 하루저녁의 연고가 아니니라. 기소유래자 점의니 그 유래한 바가 점차한 것이니 유변지 분별해야 할 것을 그죠? 말미암아 분별해야 할 것을 부조변냐니 일찍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게 되는 거죠. 유자. 그러니까 변지 부조변냐라. 분별해야 할 것을 부조변냐. 일찍이 분별하지 못한 데에서 말미암았으니 바로 이 앞에서 누구예요? 주공께서 말씀하신 여괄 이상견빙지라 하니 그것이 바로 서리를 밟으면 얼음에 이른다라고 한 말이었으니 대개가 순함을 말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도에 순위에서 나갔으면은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없을 텐데,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공자가
바로 그 춘추시대 때의 상황을 비교를 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통은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은 은말 주초 시기, 은나라 말기, 주나라 초기 때 일을 다룬 데다가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자가 쓰신 말씀들에는 당시 춘추시대까지 또 역시 주나라가 초기에는 번창을 하다가 나중에 뭐예요? 유황, 여왕에 이르러서 주나라가 거의 멸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래서 저 서경에서 동경으로 도읍지를 옮기면서 주나라는 천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있는 둥 마는 둥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이름하여서 춘추시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당시 춘추시대를 보니까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면서 이를테면은 뭐 그 위나라 같은 경우가 그러죠. 괴난 같은 경우 다 그런 경우인데요. 어쨌든 수도 없이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르고 제후의 자리에 오르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이런 일들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건 권력자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자기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인다 그러면은 이른바 제후의 자식이 자기 아비를 죽이고 자기가 그 위로 올라가거나 하는 내용들이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는 것이 어느 날 하루아침 어느 때 갑자기 뭐가 욱해서 이렇게 나온 그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일찌감치 우리가 분별해보고 이걸 스스로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고 그대로 악덕을 계속 쌓은 데서 생겨나는 문제라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제 결과론적으로 적선지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을 쌓은 집안은,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게 곤괴가 되는 거죠. 곤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곤도는 뭐다? 곤도의 최고는 순함이라 그랬잖아요. 순하는 거, 기순노인저. 그러면서 뭐예요? 하늘을 그저 승천이 시행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을 받들어서 때로 행한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도를 그대로 잇는 것. 다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성인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거죠. 하늘이 성덕 대업했다 그러면은 성인은 숭덕 광업이라 그랬죠. 그 숭덕 광업한 그 성인의 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군자의 진덕 수업입니다. 그러면서 진덕 수업해 나간 사람들, 안으로는 자기의 덕을 닦고 바깥으로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한 사람 같으면은 그게 적선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적선한다 그러면 가난한 불쌍한 사람 가다가 뭐 이것도 적선에 해당되겠지만 그거는 세 발의 피일 뿐입니다. 위정자들의 적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를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 가라고 하는 게 이 가가 뭐예요? 바로 대부의 집을 가라 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은 이른바해서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바로 가가 되는 거. 고위 공직자들이 이른바해서 국가 일들을 다 좌지우지하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을 쌓은 집안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죠? 쌓은 그런 사람 집안은 반드시 남은 경사가 있고 틀림없이 그죠? 나중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입니다. 그 다음에 적불선지간은, 그래서 불선함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또 남은 재앙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남은 경사, 남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명심보감에는 몇 대까지 얘기하던가요? 거의 잉손 그러죠. 잉손 그러면 8대 손인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제 부모인지 아니지 나중에 피가 섞이면 그죠? 거의 나하고 관계가 없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어쨌든 간에 후대에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부모의 적선한 것이 후대 보통 손자 때 증손 뭐 이 정도 때는 나타나죠. 그런데 잉손이다 그러면 거의 관계는 없다라고도 해도 되지만은 실은 이 적선지가 이거 대표적인 집안이 누구네 집안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공자 집안. 그렇죠. 우리가 최고의 집안은 항상 이제 전 세계 최고의 가문이 공자의 가문입니다. 그 예로부터 자 춘추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춘추시대 뒤에 이미 성인으로 이렇게 불려졌죠. 그래 전국시대 들어 공자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합니다. 저 진나라 때 들어와서도 함부로 역대 모든 권력들이 함부로 못한 게 공자 집안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이제 자기도 나름대로 성인의 도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위정자들일수록 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앞에 가서 제사 지내죠. 제사하는데 맨 입으로 지내요? 맨 입으로 지내요? 그 후손들에게 거기다 전부 다 땅을 줍니다. 거기 공부다 공묘다라고 그 어마어마한 무덤도 그렇잖아요. 그죠? 시급지를 계속 거기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가문이 공자의 집안입니다. 그런 것물로만 보아더라도 적선지간은 필리여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참
제가 이거 예전에 언젠가 한번 얘기했었을 텐데, 예전에 도봉산인가를 갔다가 쭉 내려오는데 웬 폐허가 된 절집에 이 주변에 기둥에 딱 이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이 절집이 무슨 불선한 일을 이렇게도 많이 했길래 이렇게 폐허가 됐나. 함부로 쓰시는 이것도 조심스럽게 써야 될 내용입니다. 많이 이게 글씨 쓰시는 분들이 많이 쓰시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인과응보라라고 했지만은 한로 상강, 그 다음에 입동소설 대설동지 하듯이 자꾸 쌓인 것들이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져 인과응보가 되기 때문에요. 신식이군 자식이부라고 하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바로 부덕의 소치로 그저 불선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래서 일찌감치를 분별해서 선한 길로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결국은 뭐 한다? 결국은 비명에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직방대라 그랬죠. 유기는 직방대라 불습이라도 무불린이라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직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다? 고듬이란 그 발음이라. 다시 말해서 이 유기군자가 그저 그 유기군자의 그 바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의리라라는 거죠. 방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의리라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사덕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가 되는 거죠. 인의 도가 완성되는 것이 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방정하게 어느 한데 그래 내가 먼저 앞장 세워야 될 것이라는 게 의라고 그랬잖아요. 양양자에다가 이잖아요. 그죠? 아, 내가 무엇보다도 앞장 세워서 세워야 될 게, 그러니까 사리보다도 바로 공리. 여기는 하늘의 도로 표현할 때는 이가 되는 거. 원형 이 정이죠. 원형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두루두루 바깥에 사람들에게 펼쳐질 때는 막 의지 화라 그랬죠. 자, 두루두루 의를 가지고 두루 화합하게 하는 것. 그 정치가 바로 의가 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방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방은 그 의리니, 의리라고 하는 것이니 군자 경이 직내하고, 그래서 군자는 공경으로서 안을 곧게 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안으로 공경한 마음을 갖추고 있는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스스로 안을 곧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로서, 그죠? 경의가 되는 거예요. 의로서 바깥을 바르게 하니,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늘을 공경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루두루 바깥에 대해서 그죠? 누구 하나만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고루고루 다 바로 방정하게 하여서,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안과 밖으로 경과 의가 바르게 서는 거죠. 그래서 경의 이비, 그죠? 경과 의가 서서 덕불고 하나니, 바로 덕이 외롭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스스로 안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추고 바깥으로 의로서 방정하게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죠? 이러한 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죠? 외롭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죠. 덕은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덕이 있는 군자라면은 결코 세상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그 직방대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랫자리는 벼슬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위로부터 해서 발탁을 받으면은 때로는 나아가고, 안 그러면은 그만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괴 구의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사야라 그랬나요? 때로 버린다라고 표현했죠. 때로 버린다라고 하는 건 나아갈 수도 있고 물러갈 수도 있고, 진퇴라는 그 두 가지로 표현했을 겁니다. 진퇴가 맞나요? 시사 맞죠? 시사야라 했고, 그래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때로 나가서 벼슬자리를 얻는다 그러면은 의로서 바깥을 바르게 했지만 평소에는 늘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경이 직내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 공직자가 된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의로서, 그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그죠? 사리사욕을 채우지 말고 항상 공리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항상 직이 먼저 나오고 방이고 그 다음에 직방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정렬하. 직에 대해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발음이라. 보통 사람들이 바른다 그러면 어떤 때 바르던가요? 남이 볼 때죠. 대학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죠? 신목 소식. 10사람의 눈이 보는 바이며, 그 다음에 십수 10개의 손가락이 10사람의 손이 10개가 아니라 10사람의 손이 가리키는 바이니. 그죠? 군자 뭐라고 했어요? 신독이라 그랬죠. 군자는 신기독, 그 홀로를 삼간다라고 하는 군자 신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이라고 하는 것이 열십자에다가 눈목자죠. 니은자는 은미한 곳이니까 지극히 은미한 곳에 있더라도, 방구석에 있더라도 10개의 눈이 보는 것처럼, 10개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처럼 홀로 있어더라도 군자 기 신기독이라. 그죠? 그 홀로를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더라도 항상 어떻게 한다? 진실된 마음으로. 삼가다입니다. 삼가다예요. 삼가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삼가다 그러니까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요 신자. 그래서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에 하늘이 알고 내가 알고 땅이 알면은 천하가 다 안다 그랬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러니까 직이라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발음은 먼저 뭐냐? 나부터 바르게 하는 거죠. 내가 바르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를 곧게 할 것인가 하니까. 그래서 그 곧게 하는 것은,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은 뭐냐? 상대방을 약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경하는 마음,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 직내하고,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라도 항상 이렇게 스스로를 바르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 공직을 맡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의의 방해하고 의로서 다스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다 합치가 되면은 덕불고하니, 이렇게 되면은 따르는 백성들이 참 많아지겠죠. 그리고 후덕한 군자라 할 것이고. 그래서 직방대 불순 무불리는 즉 불의 기 소행례라. 그 행하는 바를 의심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직방대 불순 무불리는 하면은 익히지 않더라도 이롭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행하는 바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라면은 믿을만 하더라. 이렇게 해서 경의비 덕불고라고 하고 직방대 불순 무불리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뭐라고 표현했던가요? 내가 배우지 않더라도 익히지 않더라도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 내가 생전 배우지 않았는데도 참 잘하죠. 그걸 뭐에다 비유하느냐면은 여기다 비유를 하죠. 노골적으로 그 말 나와요. 대학이라고 하는 책이 참, 저는 옛날에 공부하기 전에 경전이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가봤더니 보통 사람들 사는 얘기 그대로 써놨어요. 뭐라고 했느냐? 여자가 시집가서 아기 낳는 걸 연습한 이후에 시집가느냐 그랬어요. 정치라는 게 바로 그거더라. 그죠? 시집가서 애 낳는 거 연습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집가서 애 낳던가요?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계약 결혼이라는 것도 있고 저쩌고 한다지만은 무슨 소리예요? 자,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결혼해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는 과정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정성스럽죠? 내가 애를 낳아서 이거 잘못되면 어쩌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것을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보적자라, 그죠? 벌거숭이 애기, 적자니까요. 벌거숭이 애기를 보호하는 것처럼 하라 이 소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은, 그죠? 잘못될 게 하나도 없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직방대 불순 무불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여보적자에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가 그래 자식을 저렇게 키우는데 누가 그걸 의심하던가요? 저 부모가 저애 큰일 내겠네 이렇게 의심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의 기소행렬하. 음수유미나. 자, 음이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하늘의 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하면서 승천이 시행하기 때문에 비록 아름답기는 하지만 함지하여 머금어서 머금고 내 거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지 않은 거죠. 묵묵히 하면서 혹종왕사하여 이로써 이 왕사를 따르어서 불감성량이, 왕사를 따르면서
감히 이루지 못하니 그랬어요. 감히 내공이다라고 해서 공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룰 수가 없으니 그 공은 다 누구 거다? 임금한테로 돌리는 것이니 바로 유기에 또는 뭐 곤도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야며 땅이 했다 하더라도 땅이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저 바깥에 가보면 수수꽃다리들 꽃 한참 피죠? 향 좋죠? 수수꽃다리가 뭐예요? 라일락이죠. 수수꽃다리 이러면 그게 저 미국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버려뒀는데 어떤 놈이 저 보더니 야, 꽃 기가 막히게 좋다 하면서 미스킴 라일락 해서 우리한테 역수출하고 있죠. 우리 수수꽃다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울 수 있는 것은 뭐가 된 거예요? 하늘의 저 양기운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걸 왕사를 따른 걸 뿐이고 감히 내가 이루지 못했다. 내공이다라고 이렇게 못한다 이 소리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공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야며 사람으로 표현하자면 부부의도 가운데에서 부처 가운데 처도야며 그 다음에 군신간에 신도야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집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깥으로 남자가 그죠? 남편이 집안을 잘 안정되게 지켜준 데서 오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신도야니, 처도야며 신도야니, 지도는 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처도, 신도 다 포함된 말입니다. 그래서 무성이 대유정냐니라. 그래서 이름은 없어도 그 다음에 이어서, 그죠? 이어서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를 이어서, 그죠? 끊임없이 계속하면 영정 그랬죠 아까. 그죠? 영정이라고 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마침은 있느니라, 마침을 두느니라, 있느니라 다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삼효,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 변화하면 초목이 번하고 천지 패하면 현인이 은하나니 여괄 관랑무구 무예라 하니 개언근예라. 천지가 변화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효가 되니까 이렇게 바뀌는 때가 되는 거죠. 건괴 같은 경우도 종일건건 석청약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제 바뀌는 때니까 천지 변화 이 개념으로 표현했습니다. 천지가 변화하면 초목이 번하고 천지 변화하면은 초목이 번하고 오면은 아까 이게 변이라 그랬죠? 변화가 되니까 계속 바뀌면서 천지가 초목들이 번이다 무성해지고 라는 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봄과 여름 개념으로 표현한 거겠죠. 번해지고 그 다음에 천지 폐하면이라고 하는 변화한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문이 열려서 두루두루 양기운이 왕성한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지 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기운이 성해지는 때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기운이 성해지고 하늘과 땅의 문이 닫히면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뭐라고 하냐 이번에는 초목이 시든다라고 하지 않고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 인사에다 대비했죠. 현인이 은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문이 앞에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해서 그저 열려서 쭉 가다가 다 되고 가을이 되면 닫히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 속에는 생장 수장의 이치를 두루두루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초목들도 다 시들어서 잠잠하는 겨울을 지금 표현하는 거죠. 정치가 바로 이와 같이 되면 그죠? 정치가 겨울 같은 정치가 되면은 다시 말해서 하늘의 도를 이루어서 두루두루 항상 정치라고 하는 아까 뭐예요? 남면하는 거죠. 밝은 정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어두운 정치를 지향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천지가 다 패하는 것이 이쪽이 되니까 자 지극히 패하는 때가 여기가 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곤괴를 두고 표현한 거죠. 겨울 초겨울에 해당되는 것이 되고 모든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서 문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묘방이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묘방이 되고 여기는 다 두루두루 음으로서 가득 차 있는 바로 해월. 해월이 되는 거죠. 순음으로 이렇게 돼서 모든 하늘의 문이 양기운이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를 박월이 되고 까끌박자 박월이 되고 양기운이 하나 남아있는 바로
술월이라 그랬죠. 여기 하나에서 바로 술월이 되는데 완전히 음기운으로만 가득 차니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 천지패면. 그래서 이런 음의 정치가 극성하면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죠? 음의 정치, 어두운 정치가 극성하면은 뭐가 된다? 모든 현인들이 다 숨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현인이 은하나니 여괄 관랑무구 무예라 하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자 항상 신하라고 하는 것이 그죠? 간언할 수 언제든지 간언을 해야 되겠죠. 임금이 잘못되면 항상 간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죠? 하나니 늘 입만 다물게 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랑무구 무예라니 개언근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 몇 토냐? 3효가 되겠죠. 3효에 자 입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을 말할 때 말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죠? 건귀에서는 용언지신 그죠? 떳떳한 말은 미덥게 하고 용행지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건귀에서는 바로 구에 해당되는 것이 곤귀에서 구삼에서 관랑이라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예라니 대개가 근이라라고 하는 것, 삼가는 것을 말함이라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언행 두 개 다 표현하면 되겠죠. 말과 행동. 실제적으로 요 제후가 항상 말하는 언행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앞에서 지금 천지패하면 현인이 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적어도 이 땅을 다스리는 제후가 이런 의미도 되겠죠. 제후가 이 땅을 다스리는데 어두운 음의 정치를 계속 해나가면 밑에서 도와줄 현인이 없어진다. 바로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야 이거 지금 사효인데 뭐 하나 빠지지 않았어요? 아 저기를 나눠야 돼. 죄송. 이거는 지금 제가 보면 사효가 되고 저기 바꿉시다. 저기 보면은 그 위에 문헌전 2절에 보면 저랑 큰일 날 뻔했네. 문헌전 직은 바로 위에 문장이에요. 직은 기 정야요. 그 다음에 방은 기의년이 군자 경의 직내하고 의의 방위하여 경의입이 덕불고 하나니 직방대 불순무불리는 즉 불의 기 소행야라. 그래서 이것이 2호 해석한 것이 되고 이것이 6요. 죄송. 6요에 그 직방대라 불습이라도 무불리하니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음수유미나 하면서도 이거 63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수유미나라고 하는 것은 63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에다 적어 놓으세요. 문헌전 제1절에 첫 번째 적선지가는 초효라고 해 놓으세요. 초육 그죠? 초육이라 괄호 쳐놓고 초육이고 지근부터 해서 그 불의 기소행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기효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음수유미나 함지하여 혹종왕사여 불감서 이거는 바로 큰일 날 뻔했네. 설명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가 지금 63효 지금 거기 그죠? 음이 비록 아름답지만 하는 것은 아까 63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함장 가정이나 라고 했던 내용이 있죠. 음이 그죠? 먹으면서 밝음을 먹으면서 가히 바르니 혹종왕사여 무속유종이라 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63에 대해서 공자가 설명하신 말씀이 음수유미나 함지하여 이종왕사여 불감성종야니 지도야며 처도야며 신도야며 바로 이거예요. 그죠? 지금 요 내용 그러고 지금 요 사요에 대해서 지금 3요에 대해서는 이게 지도야 신도야. 그죠? 지도야 신도야 처도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천지변화에 그죠? 바로 이에서 정치를 하는데 이 조정대신 이때가 관랑무구 무예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지금 조금 전에 설명했던 천지패하면 현인이 은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육사효 내용. 그 밑에는 맨 아래쪽에는 바로 육사효라 라고 써 놓으시고요. 그래서 관랑무구 무예라 하니 개언근예라 라고 했고 다시 말해서 조정대신이 자기 입을 열어서 제대로 말을 간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정자의 정치가 밝음을 향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조정해서 그죠? 이 의논들이 활발하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옆에 페이지에 군자 황중통리하여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밑에 해석도 하나 올려서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네요. 자, 군자 황중 통리하여 정의 거체하며 요 내용은 유고효에 대해서 표현한 겁니다. 아직 정리 안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옆에 군자 황중 통리하여 정의 거체하여 미제 기중이 창어 사제하며 바로 사업하나니 미지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군자가 이거는 뭐라고 하냐 황상 원길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죠. 황중 통리하여 누런 가운데 그죠? 누름이 그죠? 누른 것이 가운데 하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굳이 신도가 되니까 신하들 가운데 재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재상 가운데에서 바로 이치에 통하여서 누름이 가운데하고 이치에 통하여 정이 거체하며 바로 바른 자리에 거체 몸을 두며 미제 기중이 창을 사지하며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으면서 자 사지에 나타나며 바로 사업하나니 사업에 바로 발표되나니 미 아름다움에 지극함이라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군자가 황중통리하여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인 가운데 중앙체가 되는 거죠. 가운데 그죠? 그래서 누름이라 라고 하는 누를 황으로 표현하고 자 누름으로써 그죠? 누름으로 가운데 하면서 가운데라는 건 이치를 꿰뚫는 거죠. 가운데에서 핵심이다. 우리가 후천팔계 방위도를 얘기할 때 저 뭐예요? 일감 그 다음에 이곤 삼진 그 다음에 사손 가운데 오중이라고 들어가죠. 오중 끝까지 합시다. 어차피 한번 쓸 거니까 오중 그 다음에 육건 그 다음에 칠태 팔간 구리 이렇게 씁니다. 자 군자라고 하는 거 가운데 있는 오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군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운데서 그저 천하를 다스리는 군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치에 두루 통해야 된다 해서 황중통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중통리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나요? 정의거체 가운데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바르게 하라 이 소리가 되겠죠. 항상 바른 자리에서 그래서 정위에 군자 왜냐면 정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자리는 원래가 뭐예요? 양자리가 되는 거죠. 양자리인데 지금 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치 무엇이냐? 제왕인 양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실은 이 자리는 전부 다 어쨌든 간에는 신하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역을 은말 주초식이라고 했고 바로 이 자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서백창이었던 바로 뭐냐면 문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왕이 두루두루 이치에 통해서 자기 위를 그저 바르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창어 사지 그랬죠. 그 빛남이 어떻게 돼요? 온몸에 다 드러났다. 이치에 통한다 그러면은 우리 맹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얼굴이 그저 함초롬하게 빛나고 그 사람이 뭐예요? 등에서는 그저 이렇게 붉은 뭐죠? 빛이 앙배, 앙어배라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밝게 뭐가 빛나는 그 원광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두루두루 덕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뭔가 이제 우리가 대학에 있는 말로 표현하자면은 뭐 그게 해당되는 게 신광채반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음은 넓고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반질반질하다. 뭐 잘 먹어서 살쪄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광채반의 이런 모습을 거기서 창어사지라 이렇게 표현했죠. 사람이 몸이 있으면 좌우 양쪽으로 다 팔다리가 있으니까 몸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예에서 어긋남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논어로 표현하자면은 향당편에 보면은 공자님 뭐 주무시는 모습, 잡수시는 모습, 뭐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 하는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예법에서 어긋난 것이 아니더라. 어거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이치에 딱딱 들어맞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어사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몸으로는 창어사지하고 미제기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어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덕이 그 아름다움 가운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곤도의 대표적인 것이 지순이죠. 지극히 순함입니다. 지극히 비록 그 문왕 같은 경우가 자 서쪽에 으뜸 제후가 되기는 했지만은
비록 위에 있는 군주가 포악한 군주이긴 하지만 아무리 포악한 군주라 하더라도 신하의 도리는 다 해야 되죠. 가난할 거, 가난하고 그죠? 할 거. 그래서 지극히 순함이 바로 거기서 얘기하는 미라는 얘기입니다. 미제 기종. 아름다움이 그 가운데 있어서 다시 말해 몸에 딱 체득이 돼서 그것이 내가 뭘 행하든지 간에 온몸으로 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더라라고 하는 것이 창어 사지가 되고 그것이 또 그 다음에 일에서 사업이죠. 일로서 나타나면은 바로 사업이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군자 황중 독리 정의거체 미제기중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 도가 체득한 거죠. 도가 체득되어서 공자 말씀으로 표현하시자면은 내가 버리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불가유해라. 그죠? 몸에 딱 붙어 있어서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현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발어사업 그것이 이제 내 몸에는 창어사지하고 바깥의 일에는 일로 사업의 발표가 되니 바로 미지지하라 아름다움의 지극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인이라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맹자 같은 경우는 이제 건기로 표현할 때 미인은 바로 어디서 나타나냐면 세 번째 단계라 그랬죠. 맹자가 얘기했던 우리 건기로 표현할 때 미인은 요 자리에 해당됩니다. 곤기로 표현할 때는 바로 요 자리에 해당되는 신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가 미인, 여기는 대인, 성인, 신인 했었죠. 맨 밑에는 선인, 여기는 신인. 바로 이제 미인의 단계가 되고 곤기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유고효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에 미인은 뭐예요? 허리 몇, 가슴 둘레 몇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같이 읽어보죠. 음의 어양하면 필전하나니 위기혐오 무양예라 고로 칭용언하고 유미리 기유야라 고로 칭혈언하니 부현왕자는 천지지 잡냐니 천년이 지왕이니라. 자, 음의여양이라고 하는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용전우야하니 기열이 현왕이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은말 주초시기로 얘기하자면은 바로 무왕과 은나라의 그 천자였던 바로 주왕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밝은 덕으로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지극히 음한 덕으로서 그저 이 포악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음이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일어난 나라 두루두루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마침내 천자하고 싸우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천자하고 싸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 이른바 유혈혁명이 되고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저 택화역교의 탕무혁명 같은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서경에서도 보면은 무왕이 싸웠는데 공이들이 그죠? 공이들이 그 혈육 피해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상황으로 가면은 굉장히 흉한 거죠. 매우 흉한 일인데요. 여기서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로 썼습니다. 의어양, 그죠? 음이 양에 대해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죠? 지극히 그 포악한 군주가, 저놈 봐라. 저놈이 지금 나를 누르고 올라가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그 사람을 무고하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다 가두는 거죠. 그러니까 문왕 같은 경우가 그 주변에 있는 그 숭호라고 하는 주변 제후국에서 사람을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해서 무고를 해요. 무고를 해서 저 유리옥에 갇히게 된다 그랬죠. 유리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로 이제 문왕은 바로 이제 주역에 대해서 연역했다 그랬습니다. 주역 개사를 그때 다 지으셨고, 근데 이제 신하들이 사람들 끌고 와서 이거 이때 쳐버릴까요? 그럴 때 아직 때는 아니다라고 해서 말렸던 내용입니다. 어쨌든 어두운, 그죠? 음의 임금이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은 항상 그 밝은 덕을 가진 사람을 의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침범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필전이라 전쟁하니 싸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 위기 혐오 무양예라. 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죠? 양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 싫어함이 됨이라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없는데 저놈은 덕이 많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시기 질투를 하는 거죠. 우리가 혐의를 둔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러므로
야, 네가 뭐 양이냐? 내가 더 너보다 훨씬 더 높은 천자인데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칭용언이니 용은 나다 이 소리예요. 천자는 나다 이 소리예요. 그죠? 이니 유미리 기류야라. 그래서 오히려 그 무리를 떠나지 못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같이 끼리끼리 해가면서 이 부덕으로 이렇게 얽혀진 사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서로 기득권층들이 되는 거죠. 기득권 안 놓기 위해서 뭐예요? 그 새로 진입하는 세력들을 계속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사구에서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후의 혁명은 전부 다 뭐냐면은 유혈혁명들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건데 자 이거는 뭐예요? 인사 사람의 일이다 이 소리. 이거는 사람의 일인데 그런데 하늘이는 어떠느냐? 하늘과 땅이 싸우는 것은 뭐다? 부현황자는 하면서 이제 다시 돌리는 겁니다. 바로 천지자인의 이치에 그죠? 부현황 검고 누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원래는 천지지잡이라 이 소리야. 하늘과 땅의 섞임이라. 하늘과 땅의 섞임이라 바로 음양교합이라 라고도 표현하고 이걸 개인적으로 보면은 앞에 음이 양이 없음을 여기서 뭐 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부부의 첫 교합이다. 남녀의 교합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되지만은 그 개인적인 일,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정치적인 일, 그 다음에 천지자연의 이치로 표현할 때는 현황이라라고 하는 것은 천지지 잡냐니 바로 뭐냐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바로 이 내용을 받아서 천자문에 뭐라고 돼 있나요? 그 유명한 하늘 전 따지 가물현 누르왕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 내용 가지고서는 참 세상에 천재들 많이 생겨났죠? 천지현황. 세상에 천재들은 전부 다 서당에서 나온 것 같아요. 서당 그 선생이 이거 설명해 줄 정도가 되면은 그죠? 자 초등학교 선생이 이거 설명해 줄 정도가 되면 공부 다 한 내용입니다. 자 아무도 잘 몰라요. 이게 바로 거기서 나오는 천현이 바로 지황이라고 하는 그죠? 지황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줄여 가지고 천지현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과 땅이 섞인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금 건괴가 되고 지금 곤괴가 됩니다. 곤괴의 제일 마지막이 되는 거죠. 저 성숙한 저 땅이 하늘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늘은 저 위에 있고 땅은 그저 밑에 있는데 뭘로 만나요? 뭘로 만나요? 그럼 우리가 기운으로 만나잖아요. 기운. 그죠? 기운으로 만납니다. 기운은 근데 기운 가운데 무슨 기운으로? 땅 기운, 땅이 못 올라가네. 땅 속에 잠겨있는 물 기운이죠. 먼저 하늘이 항상 하늘이 베푸는 겁니다. 먼저 하늘이 양기운을 내려주죠. 양기를 이렇게 하늘이 우리가 양기라 그러는 말이 개 사람한테도 양기가 있고 음기가 있는데 양기가 먼저 내려오면은 그죠? 야 따뜻한 기운을 받고 땅 속에 있던 물 기운들이 어떻게 돼요? 뭐가 되어서 증기가 되어서 그죠? 그게 수증기잖아요. 그죠? 역시 기입니다. 기운이 돼서 뭐가 된다? 올라가는 거죠. 뭐가 돼요? 바로 뭐 비가 돼요. 운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름 기운이, 그죠? 운기가 가득 모입니다. 그죠? 운기가 가득 모여서 적절하게 음과 양이 그죠? 딱 만나면은, 그죠? 그러면 적합해서 그럼 화창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창하면은 그 다음에 쫙 내리는 거죠. 우기가 되죠. 자, 비기운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이 만나는 기운으로 만나는데 앞에서 우리 건기에서도 동기상구 그랬죠. 같은 기운끼리. 자, 같은 기운끼리 바로 서로를 구한다라고 하는 동기상구 해가지고 이쪽에 있던 연목괴가, 그죠? 이쪽에 있는 물괴 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거기 원래 선천에서 있는 물괴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상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뒤에 뭐예요? 수류, 습. 물은 습한 대로 흐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기운끼리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 같은 게 물기운인데, 그죠? 그럼 하늘도 수도 없이 많은 하늘이 있죠? 뭐 구천을 나누기를 하지를 않나, 뭐 푸른 하늘, 무슨 뭐 구름낀 하늘 등등등 나오는데, 우리가 하늘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때, 언제? 밤이잖아요. 그죠? 현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 우리가 현묘하다라고 해서 검은 밤 하늘을 그래서 현천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현묘하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가물가물거리죠.
위로 하늘을 올려다보면 올려다볼수록 어떻게 돼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래서 가물현이에요. 그대로 가물거리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늘은 검고, 그래서 검은 하늘을 봤더니 온갖 별들이 있고 달이 있고,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때가 달라지죠. 특히도 북두칠성의 자루별이 어디를 가리키느냐, 저녁 때 어디를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무슨 때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검은 하늘, 그래서 현으로 잡고, 땅이라고 하는 거 제일 좋은 때가 언제? 가을에, 그죠? 누런 황금들녘이라 그랬습니다. 요 두 개의 기운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지잡 그러는, 천년이 지왕인데 둘이 만나는데 하늘의 양기운은 조금만 있어도 되죠. 그죠? 우리가 잠깐의 남녀 교합에, 그 다음에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키우잖아요. 그죠? 키우는 동안에 남편은 밖에서 열심히 이제 벌어다가 이렇게 그 가족들을 부양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노란색 많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의 양기운만 있으면 되죠. 현. 이렇게 해서 섞으면은 물기운으로 섞으라 그랬죠. 그죠? 그래, 물감을 가지고 섞어보라 그랬습니다. 물감을 가지고 정말 요렇게 해서 요만큼 섞이면 무슨 색이 나오더라? 요즘에 봄에 나오는 그저 산에 기가 막힌 색깔들 나오죠. 아주 집 녹색 속에 연한 녹색이 있어. 그걸 창색이라 그럽니다. 창생이 된다 이 소리예요. 뭐가 된다? 억조창생입니다. 우리말에 억조창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바로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뭐더라? 억조창생, 만물을 생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색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현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 개인적인 남녀 간의 교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말기에, 그죠? 우리 탕무혁명과 같은 그 혁명적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바로 뭐냐면 천지와 가장 하늘과 땅의 사귐이 되는 바로 억조창생의 창생이라는 겁니다. 천자문에서 나오는 천지현황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바로 억조창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늘에는 우리가 그 태극이 있고 무극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태극 있고 무극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음양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 음양의 가장 기본체가 바로 천지가 되는 겁니다. 천지가 사귀어서 만물을 내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다가 우주홍황이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천지보다도 더 큰 바로 무국의 상황이 또한 그 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가 나와요? 일월영축하고 진수열장이라 그러면서 하늘의 도가 쫙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게 천자문이에요. 그 천자문을 공부하는데 여기 나오는 바로 공자의 바로 이 건규의 문헌전 제2절에 그죠? 마지막 문장이 이 문장인데, 이 문장도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루두루,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건 얘기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느 한 집단, 그 다음에 한 국가, 그 다음에 두루두루 우주를 두루두루 다 망라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래서 말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체를 잡아서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뭐냐면 은말 주초 시기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라 라는 겁니다. 그죠? 은말 주초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공자가 살던 당시에 춘추시대까지를 두루 보시고, 그러다 가만히 두루두루 보면 과거 역사를 알면 앞으로 오는 역사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괴와 곤괴를 한번 쭉 봤는데요. 건곤괴는 바로 여흐로 들어가는 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려면 어쨌든 문을 열고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는데, 지난번에 뭐 하다가 막혔던가요? 맨 처음에 계사전 상편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천존지비하니 이렇게 돼 있죠.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나요? 건곤이 정의요. 그 속에서 건과 곤이 정해지고 그랬습니다. 건곤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늘은 높고 땅은 낮다. 그러니까 천자문이 만약에 어린애들을 위한 글이었다 그러면 천존지비하니 하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천존지비가 아니라 천지 현황이라 이렇게 한 단계 훨씬 더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건곤의 이치를 가지고 쭉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건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죠? 건곤이라는 게 대체로 무엇인지 대강 훑어보다가, 그 다음에 훑어보면서 뭘 봤나요? 8개 공부했었죠? 8개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기타 등등의 다른 용어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괴하고 곤괴를 먼저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건곤괴를 공부했으니까 바로 군자의 덕이 뭔지, 성인의 도가 뭔지, 성인도 다 했죠. 성인이 뭐라 그랬죠? 성인이 성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랬죠. 지진퇴, 그죠? 지진퇴, 존망이, 부실기정자, 기후성인호화 이렇게 표현했죠. 나아가고 물러가고 존하고 망하면서도 그 다음에 그 발음을 잃지 않은 자 그 오직 성인이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합동문이 있었고 뭐가 있었죠 하나? 동성문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선우천 8개 변화도를 두루두루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에 자활하면서 뭐예요? 동성상응하고 그 다음에 동기상구하며 수료습하고 화취조하며 그 다음에 운종용 풍종호라 그 다음에 본호천자 성인이 자기 만물이 도하나니 그죠? 본호천자 친상하고 본호지자 친하하나니라 친하하나니 즉 각종 기류야라 이렇게까지 공부했었죠. 그리고 나서 합동문은 부대인자는 이것만 공부해도 대인, 군자 웬만한 거 개념 정리 다 됩니다. 대인은 뭐라 그랬냐? 부대인자는 여천지 합기덕하고 여귀신 합기길융하고 여일월 합기명하고 여사시 합기서하며 그 다음에 여귀신 합기길융하여 선천이 천불이하며 후천이 봉천시하나니 그 다음 천차불이온 이황인호며 이황귀신호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줄줄이 다 그 다음에 건괴 문헌전 제6절 그죠? 거의 다 외워야 될 내용입니다. 문헌전 내용은 거의 다 외우셔야 익히셔야 뭐 외우라 하면 힘드니까 익히셔야 입에다 달달 하셔야 그 다음에 그 경전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쭉 통해요. 다 뭐 중용을 공부하든 대학을 공부하든 논어를 공부하든 두루두루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뒤에 28쪽 한번 보세요. 우리 지난번에 요거 하다가 자 건곤으로 튀었으니까요. 28쪽에 이제 기억나나요? 자 보시면은 자 그 1장 한번 다시 봅시다. 천존지비하니 건곤이 정의요 비고이진하니 귀천이 위의요 동정유상하니 강요단의요 방위유치코 물이 군분하니 길융이 생이요 제천성상코 제지성이하니 변화현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저 뒤에 시고로 강유상마하며 팔괴상탕하여 이렇게 나오죠. 고지 뇌정하며 윤지 풍화하며 일월이 운행하며 일한일사하며 하면서 계속 8개 설명하며 그 다음에 저 뒤로 가서 건도성남하고 곤도성녀하니 그 다음에 건지 대시오 곤작 성물이라 그러면서 건이 이지오 곤이 간능하니 이간이 철화질이 득이니 천하질이 득이 성유호 기중의인이라 이것이 바로 그 계사상전 제1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건곤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니까 건도가 뭔지 곤도가 뭔지를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계사전부터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우리가 그 24절기는 다 했죠. 그 지난 시간 24절기까지 다 했으니까 앞에서 보자면은 그림으로 보자면은 안 한 게 없나요? 자 13쪽 한번 보세요. 13쪽 했죠. 당연히 다 한 거고 14쪽 했고 15쪽도 다 해결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16쪽 그건 뭐 차근차근 갖다 붙여서 공부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17쪽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부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천부경도 일단 천부경 수까지 다 공부했죠. 저기 계사전 하다가 필요할 때쯤 한번 할게요.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서 36궁도 그 다음에 21쪽에 그 내용 다 했고 36궁도도 뭐 나중에 이렇게 저기 말 서기전 들어갈 쯤에서 전체 볼 겁니다. 22쪽 뭐 당연히 다 정리되는 거고 23쪽 역시 8개를 기본으로 해서 일정 파리 법칙으로 해서 이제 쭉 나가는 방식이 되니까 이제 여기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살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아직은 조금 이제 저기 조금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겠지만은 그다지 왜요? 깝깝해요? 응?